안녕하세요, 방사청장님. 저는 조그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세상 돌아보기라고 합니다. 제목에서 보신 내용에 대해서 한 국민으로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록을 위해서 시간을 말씀드려 보면은 오늘은 2022년 7월 5일이네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이 좀 있으니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여기 청장님 인사말에서 나온 거예요. 보자 방위사업청은 2006년 국방 획득 사업을 혁신하고자 이제 만들어진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즉 뭐 방산 비리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전에 그런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군데 기관을 별도로 마련해서 했다라는 취지를 그렇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획득 서비스 제공이 돼 있고, 또 밑에 감사하게도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고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활짝 열려 있다. 이래서 이런 말씀을 뭐 채널로 유튜브 공간으로 드리는 데 있어서의 부담감이 좀 한결 떨어지는 맛이 좀 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지금 보시는 이 기사 때문에 그렇고, 이전부터 F-35 추가 도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왔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내왔습니다. 예. 이 보면 MBC 기사고 2022년 6월 29일 날 나온 기사예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방위사업청을 기사 소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는 사업추진 기본 전략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래서 그 안을 13일, 7월 13일 한 일주일 남았나요? 예정되어 있는 제 14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국방장관의 의결을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은 타당성 조사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신속하게 후속 절차를 한다. 예전에 소요군인 공군의 입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이번 연도 예산안에 넣으려고 하는 것으로 좀 파악이 돼요.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이제 방사청장님 이제 임무 이 직을 수행하신 게 6월 22일부터니까 이 기사 내용이 6월 29일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제가 짐작이 됩니다. 이 관련 내용은 저는 의혹을 기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야당 국회의원 국방위 소속이죠, 상임위에 이 두 사람에게도 이 유사한 내용을 한 이틀 전에 보낸 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군 출신이시고 방사청에서 잔뼈가 굵으신 분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직접적으로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전 설명 없이. 자,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 중 하나죠. F-35는 개발과 배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예외적 기체이다. 지금 우리가 도입한 것도 개발 중인 기체다. 아직 배치를 위한 ROC를 충족한 완벽한 모델은 아직 나오고 있지 못하다. 미국에서도. 자, 이 내용을 방사청이 인지하고 계신지를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일을 하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일단은 짐작을 해봅니다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럼 두 번째 질문은, 자, 이때까지는 이제 최신형이 블락3죠. 계속 개선형이 있었겠죠, 사이에. 그래서 초기부는 전투용으로 쓰기 못할 정도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아마 아실 거예요, 방사청은. 그래서 이제 미 공군과 제조사 록히드 마틴이죠. 이 개발이 아주 늦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미 공군 입장에서는 전력이 구멍이 났고 다른 대체 기종이 없었기 때문에 개발과 배치를 동시에 한다는 이런 이제 약간의 편법이 적용됐던 경우이죠. 그래서 이제 공군과 록히드 마틴이 합의한 게 블락4예요. 우리로 치자면 이제는 일반적인 경우를 보자면 ROC를 충족해서 구매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기체가 되겠죠. 그게 되면은 이제 대량 구매를 하겠다. 록히드 마틴도 중요하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팔 수 있는 거니까 이 블락4를 완성해 내야지만, 블락4가 어떤 구색이 되어야 되는지, 뭐 새로운 엔진과 무장창의 개선, 그리고 뭐 소프트웨어들의 개선, 미국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그래서 블락3에서 블락4로 이행을 한다. 블락4 이제 생산하자, 록히드 마틴과. 이제 개발 단계를 끝나고 대량 생산 단계를 가자. 이제 본격적인 배치를 하자. 이런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직 그 단계를 달성하지 못했다. 이 부분을 방사청이 저는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질문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자, 뭐 이어지는 질문이죠. 이 블락4를 구현하지 못하게 되면은 당연히 대량 생산을 하지 못하게 되고 미국 공군 뭐 제1의 수요처죠. 미국 공군에서 대량 구매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 있는 것이다. 예, 왜냐 블락4 오케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점을 방사청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미국에서 그 단계에 블락4 오케이 대량 생산하자 라는 입장이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는 구매를 결정하려고 해요. 지금 급하게 내년에 계약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으로 봤을 때는.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좀 이건 구체적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근거에 대해 관련된 질문들이에요. 예. 금년 5월 미국은 이제 회계연도가 연 중간에 시작하니까 우리는 작년 연말에 했지만 미국은 5월 달에 각 군에서 보낸 예산안을 심의하고 질문을 하고 하는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미 공군 장관 프랭크 캔달이죠. 공군 장관이 예산안에 대해서 미 의회에서 뭐 국방위 같은 데겠죠. 우리로 치자면 하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조사의 문제로 블락4로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원래 21년에서 하는 23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그걸 마일스톤 C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 기점을, 그 마일스톤 C를 가 충족이 못 돼서 지금 연기가 되고 있어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어요. 향후 2, 3년 안에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 공군 장관이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대량 생산을 결정할 수가 없다. 왜냐 우리가 미 공군이 록히드 마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 기체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외적인 답변이 아니에요. 제가 쭉 찾아봤더니 이 캔달 공군 장관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면서 작년 전반기에 임명이 됐죠. 그 이후로 꾸준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튀는 발언을 한 게 아닙니다. 예. 미 공군 참모총장도 이 발언과 괴를 같이 하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어요. 예. 우리는 그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는데 방위사업청에서는 이런 구매 계획이 갑자기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제가 많이 놀랐던 것이죠. 그래서 청장님한테 새로 부임하신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국회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고 뭔가 한번 꼼꼼히 생각해 봐야 된다. 너무 급하다. 이런 거죠. 자, 그 근거가 되는 기사는 이겁니다. 제목 에어포스 매거진이고요. 제목 검사하면 다 나옵니다. 5월 13일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캔달 장관이 언급한 내용들을 제가 발췌한 기사가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기사의 내용이에요. 제가 뭐 중요한 부분만 발췌했는데 F-35의 블록4 역량 확보하려 하나 록히드 마틴 일정을 못 맞추고 있다. 록히드 마틴이 블록4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 이 점은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면서도 언급하기를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여기 들어가서 줄였다. 미국 내에서 의외다라는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돈 어디 쓸 것이냐. 새로운 기체 개발하는 데 필요하다. 다른 프로젝트 중요한 게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적나라한 비난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발언들이에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참모총장도 괴를 같이 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죠. 자, 이 사람이 프랑크 캔달 미 공군 현재 장관이죠. 미 육사 출신이고 예전에 국방부에서 획득 관련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 방사청과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F-35의 초기 개발 문제 있을 때 그에 관여했던 바가 있었고 이 말은 즉 F-35의 경험이 있고 미 공군에서 F-35를 어떻게 할 것이냐 뜨거운 감자라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 양반을 지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미 공군이 록히드 마틴에 대한 압박이 일환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생산 일정을 못 맞추고 있으니까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상된 구매 수량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48대 사는 것을 금년 33대, 그리고 2024 회계연도에는 29대까지 줄일 거다. 그 다음부터 늘어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거는 조건부죠. 2, 3년 내에 블락4에 대해서 확신을 주지 못하면 어찌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향후 6세대 기체와 4.5세대 내지는 5세대로 비춰지는 기체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는 것이죠. 30년을 목표로. 자, 캔달의 국회 답변 내용이죠. 이거는 이제 수량을 줄이고 있다는 내용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는 공군뿐만이 아니라 해군도 이건 최근 기사예요. 그래서 방사청에서 그 결정을 내리실 때 그 기본 계획안을 올렸을 거잖아요. 결재를 받아서. 그래서 그 안을 지금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올릴 거죠. 국방장관이 보게. 그 이후에 아마 나온 기사일 거예요.
그래서 방사청장님은 이걸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계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질문이에요. 미 해군도 최근에 입장을 바꿔서 미 해군 버전 35C죠. F-35C를 급하지 않다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금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급하다. 우리 전력이 구멍이 나 있으니까 최신형기인 F-35C를 더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던 해군이 지금 줄이겠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15대를 22년에 구입했는데 금년에는 이번 회계 연도에는 9대를 구매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혹시 방사청에서 알고 계십니까? 예. 즉 초반에 공군의 입장을 쫓아가는 거예요. 해병대도 절대적인 숫자는 적지만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 3군이 F-35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숫자를 줄이고 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방사청은 충분히 생각하고 계셨겠죠. 그 근거가 되는 기사입니다. 디펜스 뉴스에 나온 거고 6월 28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며칠 안 된 기사입니다. 자, 해군이 F-35C를 그만큼 덜 구매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근거는 그들의 이야기로는 기존의 F-18의 가동률을 올렸기 때문에 지금 전투 준비 태세가 더 올라갔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전투기가 필요하지 않다. 옛날만큼. 이렇게 조금 제가 보기에는 옹색한 답변을 해요. 이유로. 자, 그러면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로키드 마틴이 생산 수량을 예상만큼 맞추지 못해서 구매 수량을 줄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기사 내용에 보면은 F-35C 같은 경우는 로키드 마틴이 1년에 30대 정도로 생산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생산 대수는 오히려 15대에서 9대로 줄인 거예요. 생산 라인이 지금 50%, 한 30%밖에 안 돌려지는 것이죠. 자, 이것들이 의미하는 메시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물론 이제 방사청에 계신 분들은 제가 개인이 찾을 수 있는 정보보다는 훨씬 고급 정보를 접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거하고 좀 일반적으로 이제 민간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기사들하고의 괴리가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은 지금 이 나오는 기사들의 방향성은 뚜렷해요. 그리고 미 공군의 장관, 참모총장의 입장도 계속 꾸준했어요. 작년 초부터. 그리고 액션은 훨씬 강력해지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방사청에서 보시는 자료하고는 어떻게 다를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자, 보면은 이제 전투기가 50대 정도 부족하다고 2월까지만 하더라도 이야기하던 해군이 입장을 바꿨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는 그 공백을 메꿔야 된다라고 호소를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시기를 31년 늦춰도 된다. 라고 입장이 이 기사에 보면 7주 만에 그 입장이 바뀌었다. 왜 바뀌었을까 궁금하죠. 우리는 이 F-35를 사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방사청은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내년 당장 계약을 해서 블락 3 어디에쯤 있을 그 버전을 당연히 고민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이 사안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F-35의 전체 프로그램의 운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기사들이거든요. 사실은. 그럼 우리도 방사청도 F-35의 운명이 향후 5, 6년 내에 어떻게 바뀔 것인지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왜? 국민의 세금이 4조 원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안에. 그리고 우리가 스텔스기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40대 가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소요군이 어떤 마음으로 급하게 요구를 하더라도 방사청에서는 조정을 하는 곳이죠. 그 조정에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어요, 지금. 자, 그 다음 질문은 이것도 최근에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방사청에서 그 기획안을 만드실 때 이 내용이 포함이 안 됐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충분히 고려돼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미 공군이 6세대 전투기를 2030년까지 개발하겠다. 그것도 켄달 장관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어요.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F-35에 들어가는 구매 수량을 줄임으로써 절약한 예산을 여기 넣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적으로 30년까지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말은 10년에 두 가지 기종을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 밑에 4.5세대나 5세대로 평가되는 로급 전투기를 30년까지 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전에 F-22 그리고 지금 F-35 아직도 개발 중이죠. 20년 이상. 거기하고 상반된 선택을 하겠다. 애둘러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발 방식은 이제 아니다. 다른 대안들이 있다.
이거는 미 공군뿐만이 아니라 미 해군, 육군도 이런 입장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강력하게 취하고 있어요. 예, 왜냐? 러시아와 중국과의 전력 격차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0년에 두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데 F-35는 왜 이러냐? 그리고 그걸 도입하더라도 운영비가 엄청날 것 같다. 그건 이미 미국 의회가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는 사안이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저 두 기체가 미국 지금 공군이 강하게 추진하는 것처럼 30년까지 다 등장하게 된다면은 F-35가 블락4로 대량 생산을 하더라도 그 구매 수량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들의 입지는 어중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용 방사청이 저는 분석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최신 내용이라 혹시 빠뜨리셨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6월 23일 날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국회 입법조사처 같은 데서 나온 보고서예요. 위에 있게 6세대 내용이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사진도 나와 있어요. 네, 새로운 비행기, 어떤 업계가 관여될지도 나오고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지도 나오고 있어요. 30년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저거를. 네. 그와 동시에 이 아래 기체,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저렴한 기체. 예전 F-16을 이제 결정했을 때 같이 경쟁했던 기체예요. 여기에다 F-22 엔진을 넣어서 단발로 개발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거예요. 저렴하게. 미 공군 참모총장이 이 이야기를 해요. F-16은 30년대에는 쓰지 않을 것이다. 그 기체는 이 기체나 F-35로 대체될 수 있다. 예. 조건부예요. F-35도. 예. 자, 그러면 이 기체가 저렴하고 운영비도 싸다. F-35는 버벅대고 있다. F-35 버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구매 수량을 줄이죠. 예. 여러 가지 다면적인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 분석을 다 넘어서 지금 결정하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높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4조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의견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방사청의 기획안을 제가 당연히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 기획안이 방추위에서 논의될 때 일주일 뒤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은 저 같은 의혹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예,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F-35는 블락4 개발 지연이 되고 있죠. 그리고 미 공군의 미래 전력 개발을 계속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력 공백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쫓아오기 때문에 격차가 좁혀진다는 것이죠. 미 공군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한 번도 공군력의 우위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걸로 전쟁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급한 겁니다. 예, 그래서 F-35를 보는 눈이 냉정해진 거고 저것만 기다릴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6세대 그리고 4.5세대나 5세대 전투기 개발을 동시에 급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냉정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그 냉정한 판단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큰 폭으로 축소될 수도 있어요. 블락4를 못 마치게 되면. 그리고 블락4로 넘어가더라도 늦게 나오면 앞서 말씀드린 신형 기체들에 끼일 수가 있어요. 그 사이에. 그러면 대량 구매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블락4로 가더라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미국이 의회가 그리고 군이 공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주려고 그래도 이게 배정할 예산이 없을 거예요. F-35만 밖에 초이스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블락4로 넘어가더라도 시기상 향후 다른 기체 더 운영비도 저렴하고 그 다음 세대인 기체까지 나오기 때문에 F-35의 입지가 되게 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미국 공군, 해군, 해병대까지 입장을 맞췄잖아요. 되게 중요한 순간이 F-35의 운명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이 미국 내에서 지금 도래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저는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과도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새롭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신속하게 저렴하게 개발되는 기체들과 대비될 수가 있어요. 기체 대 기체의 승부에서도 전체 전주기 비용이라는 부분에서 그리고 20년 전에 개발된 기체하고 지금 새롭게 개발되는 기체하고 1대1 싸움에서도 명분이 약해질 수가 있는 기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블락4로 잘 가더라도. 자,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사안이 1, 2년 내에는 윤곽을 드러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는 1년은 이 기간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예. 수량이 줄었으니까 연구개발비가 줄어든 거랑 마찬가지예요. 본인들 내부에서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비용 압박은 더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판매에 대해서는 더 열과 성을 다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의혹으로 이해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스트레스기가 전혀 없느냐? 그게 아닙니다. 40대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 2년 정도로 못 기다릴 전력 공백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이 원래 어디서 나왔습니까? 노후 전투기 F4, F5를 대체한다는 것에서 나왔죠. 원래는 한번 30년이나 30년 초반까지 유지하려는 전력을 노후화로 조종사회가 순직하는 사태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그걸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그 전까지는 전력 구상대로 우리가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노후 전투기 부분만 바꾸기로 했으면 그거를 다른 로급 전투기로 후보군 다 있는 건 아실 거 아니에요. 그 후보군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냥. 그럼 우리 전력 구상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게는 당연히 대북 전력, 대중국 전력, 대일본 전력이 감안된 거예요. F-35 내부적으로 일본이 100대씩 구매한다고 했을 때 방위사업청 내부에서 수십 번 이상 검토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1, 2년을 기다리지 못할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방사청에 계신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봅니다. 또 다른 의혹의 실마리죠. 그래서 결론 삼아 말씀을 드리면은 제조국인 미국도, 당사자인 그들도 지금 확신을 못 가져가지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명한 소비자라면은 해외 무기 구입 4조 원짜리를 하는데 그 당사자들도 밖으로 내색을 할 정도의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지금 국회에서 언급이 나올 정도로 쉬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내용을 면밀히 우리는 분석해야 되는 것이 방사청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저들은 왜 저럴까? 아무리 제조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미국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미 공군 장관이 저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방사청이 당연히 분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건 의혹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덮고 이런 성급해 보이는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요.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추위에서 145회 방추위에서 의결을 하더라도 정부 예산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게 국회에서도 통과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또 향후 몇 개월 동안 이런 논란이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의견들이 이번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과정에서 충분히 토론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자, 방사청장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